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의도는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나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것은 있었습니까? 제가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없다. 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장관에게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저나 제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점에 척도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당시 추석에서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합니다만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 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협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일단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커넥션이 없는 보통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는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민정수석 시절의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되었다면 어떤 책임이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아주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단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그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인데 그럼 법무부보다 국민권익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예.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같이 하겠다는 건 모순된 답변 아닙니까? 저의 향후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던 정치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장관은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로 나서면서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도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 저는 이제까지 밝힌 의혹투성이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저는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에서 논란 일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고 그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에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표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와 그 뒤에 나온 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하여튼 지금 보도 중에 이 A 보도와 B 보도가 다르거나 같은 매체의 과거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다면 뭔가는 거짓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고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총리 의사와 무관하게 오래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왔습니다. 총리는 조국 장관 후보자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셨습니까? 네, 그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단수의 후보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되는 분들이 후보자가 됩니다.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리 의혹이나 생활 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그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려 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께서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헌법 87조에 의거한 금방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 드리는 그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총리와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자로서 내각 통할권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